그렇다고 또 새로운 고3이 들어오고 매년 똑같이 등급이 되잖아. 가고 싶다. 그래서 원래 보통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 잘 맞으면 오늘 이렇게 하셨네? 시즌이 잘 맞으면 딱 중간고사 끝나고 며칠 이렇게 딱 시간을 비워서 이게 한 4박 5일이라도 어디 갔다 올 수 있는데 요즘에 소하고하고 충현 때문에 망했어. 아, 충현 진짜. 소하고 충현이 시험을 2주 먼저 보고 2주 늦게 끝내는 바람에 시험 기간이 되면 한 달 내내 시험 기간이야. 그래서 봐봐, 충현하고 소하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시험이 딱 끝나잖아? 그럼 이제 광희가 시험이 한 2주 남아. 그래서 이제 광희 시험이 딱 끝나면 정말 시험이 늦게 끝나는 학교들 있잖아. 몇몇 광명이나 이렇게 늦게 끝나는 학교들 있잖아. 걔네 딱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가 또 한 달이 안 남아. 그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끝나잖아. 그래서 시험 기간 다 끝나면 갑자기 또 방학이야. 요즘에 소아충현 때문에 망했어. 요즘에 원래는 딱 5월에 너희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딱 몇 박 며칠 왜? 몇 박 며칠 딱 시간이 남는데 요즘에 시간이 안 남아. 봅시다. 우리 이제 그러면 271페이지 보면 되는 건가? 자, 필수 예제 2번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정적분하고 급수 쪽에 하면 되는 거겠지?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원뿔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자, 원뿔이 하나가 있겠지 이렇게.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겠대. 이렇게 R을 잡고 이 높이를 내가 H라고 이렇게 잡아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분구적법으로 이상한 그지? 시원이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배를 띄울 호수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봤잖아. 그잖아? 그러면 걔는 우리가 넓이니까 걔를 다 뭘로 잘라냈었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각형의 넓이로 다 잘라냈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원뿔이니까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지? 오늘도 잘 살았는데 아직까지? 아직도 잘 살아있어. 너 오늘 어디 가? 끝나고 어디 가는데 렌즈까지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하고. 아, 그래서 이따가 싸줄게. 아니, 뭐하냐? 저래. 아, 생일빵을 때린다고? 너 생일 언제냐? 좀 와서 아직 멀었어요. 제 생일 언제야? 몰라요. 제 저번에 아니 미연이 생일은 7월 7일? 이거 소연이. 아, 소연인가? 너 생일 언제야? 저 9월이요. 9월? 멀었어요. 미리 맞아. 저 봐봐. 아, 그럼 미리 선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선물은 당일날. 봐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의 뭘 구하기 위해서?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이용하는 거겠지? 근데 우리가 기둥의 부피는 쉽게 구할 수 있었잖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이게 삼각기둥이 됐던 사각기둥이 됐던 원기둥이 됐던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지. 얘를 이렇게 자르고 다시 자,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원기둥의 부피로 쭉 쌓아 나가서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얘를 만약에 n개의 원기둥을 자른다고 치면 그러면 요만큼 빠져나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 빠져나간 부피만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n개가 아니라 몇 개로 쪼개야 돼? 무한개로 쪼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거고 이 원기둥의 부피를 가지고 뭐 할 거야? n개 원기둥의 부피를 다 더할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게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원기둥에 일반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원기둥의 부피를 나타내는 일반항이 들어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취해서? 리미트를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는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가 구분구조법의 논리였잖아.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이제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 세로 한 칸만 구할 수 있었으면 됐잖아. 근데 얘는 뭘 구해야 되는 거지? 밑변의 반지름도 필요하고 그 뭐도 필요해? 높이도 필요해. 근데 이 높이는 있잖아. 높이는 우리가 원래 구분구조법을 구할 때 얘를 이렇게 자르고 구분구조법에서 넓이를 구할 때는 이만큼의 길이를 n으로 보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아주 작은 사각형으로 만들었었단 말이지. 근데 얘는 이 밑면의 넓이를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 탁 자르면 생기는 밑면의 넓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높이밖에 없어. 높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높이 h를 일단 n등분하고 이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높이를 아주 작은 그런 원기둥을 만들 거란 얘기고 이 밑변의 반지름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거냐면 닮은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봐봐. 내가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우리는 K번째 있는 이 원기둥에 뭐가 필요한 거지? 밑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 봐봐. 밑에서부터 내가 쌓아와도 좋고 위에서부터 쌓아와도 좋은데 내가 위에서부터 쌓아왔다고 치면 K번째 있었던 요 녀석은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내가 K개를 쌓아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 거야? 원기둥이? K개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 H라는 녀석을 N등분 했으니까 원기둥 하나의 높이는 N분의 H, N분의 H 그런 게 지금 총 몇 개 내려와 있는 거지? K가 내려와 있는 거지.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N분의 H 곱하기 K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의 길이가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닮은비를 써보면 요 삼각형하고 이 커다란 삼각형은 무슨 관계니까? 닮음의 관계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얘를 A라고 두면 A 대 R은 NH 곱하기 K 대 H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지? A 대 반지름 R은 이 녀석 대 이만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내가 여기 HH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나면 결국 A라는 녀석은 아이고 NK죠. N분의 K 곱하기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녀석에 뭘 구했으니까 요 녀석의 밑변의 반지름을 구했으니까 그럼 요 녀석이 A는 N분의 KR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요 K번째 저 원기둥의 부피는 이렇게 되겠지? N분의 K 곱하기 R이라는 녀석의 제곱파이에다가 높이 N분의 얼마를 곱하면? H를 곱하면 될 거고 우리는 요 녀석을 원기둥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가지고 시그마 계산을 한 다음에 뭘 하시면 돼? 극한 계산 쪽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고. 봐봐. 내가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H 세제곱분에 아이고 H세가 N이군요. 자, N의 세제곱분에 얘가 K제곱인 거니까 K제곱에 R 곱하기 H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요 녀석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얘가 지금 K번째 원기둥의 부피예요.
나는 이 녀석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처리를 할 거고 사실 요 K는 주인공이지만 나머지 녀석들은 다 주인공이 아니니까 N의 세제곱분에 R 곱하기 H 파이다 이렇게 내보내 놓고 시그마 K를 계산하시면 얘가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뭐까지 계산하는 거야? 이 시그마까지 계산한 거고 여기다가 나는 리미트 n을 어디까지 보낼 거야? 무한대까지 보낼 거야. 그러면 결국 답은 어떻게 되니? 얘가 지금 어디로 수렴하게 되지? 요 녀석까지 이렇게 보내주면 3분의 1로 수렴하게 되지. 따라서 우리는 3분의 1에 r, h,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지? 여기 제곱이다 제곱. 여기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 r제곱 h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원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원뿔의 부피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 r제곱 h파이를 원기둥의 부피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280번 문제 풀어보시고 얘들아, 우리 그 정적분을 급수로 바꾸는 건 안 했지. 걔는 설명 안 해줬지. 그죠? 응. 왜 이제 와? 그럼 어저께 왜 안 왔어? 어제 그총 갔다가 시간이 여기서 우리가 닮은비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인 거겠지? 잘 나오냐? 시원아? 하고 있어요. 엄청 귀찮아 이쪽 단어. 구해봤어? 뭐가 잘 안 되나? 뭐가 잘 안 돼? 뭐가 안 되고 있는 중이야? 봐봐. 일단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 꽂아야 되는 거지. 이쪽에 얘가 지금 뭐야? 정사각뿔이잖아. 그럼 정사각분 각뿔의 꼭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딱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에 대각선의 교점이 뚝 떨어져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바라보셔도 되고
그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 삼각형 입장에서 바라보셔도 되겠지. 그럼 이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고 2분의 a가 되는 걸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걸 거고 h가 되는 걸 거고 얘는 얘 길이가 지금 a인 거잖아. 그지? 얘도 a인 거 얘는 2분의 a인 거잖아. 그럼 이만큼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만큼의 길이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닮은비가 근데 뭐 우리는 어차피 얘를 몰라도 닮은비 어차피 이거다 이거를 구할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요거 알고 요거 하니까 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요걸 구했으면 이거 대 이거는 요렇게 자르면 이거 대 이거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내가 h번째 거니까 요 녀석의 길이가 n분의 h에다가 k를 곱한 녀석일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얘를 a로 잡으면 2분의 a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다 이렇게 되니까 얘 a로 잡으면 안 되겠다. 뭐 b나 t나 다른 녀석을 잡아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죠. 구했냐? 자꾸 0 어떤 게? 이게 이렇게 해서 닮은비 구하면 응. 나중에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그냥 분모가 자꾸 커버하고 그럴 리가. 너 이만큼의 길이가 뭐로 잡았는데 이만큼의 길이? 2분의 1 얘가 왜 2분의 A야? 2분의 루트 2A지. 그러면 응. 너는 어떻게 닮은비를 찾고 있는 중이야? 저요? 이거 대 이거는 n분의 H? 이거 n분의 H야. n분의 KH여야 되지. K번째 사각형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찾고 있는 중이냐? 제가 이렇게 응. 2분의 A 2분의 A 놓고 여기는 H라고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이렇게 쓱 그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원장이 어떻게 찾고 있냐? 저기 내려가지고 응. 이 높이랑 얘랑 이거랑 해가지고 너는 그럼 이렇게 자른 거냐? 각별곡점에 내리면 여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각별곡점이니까 밑면의 대각선의 중점으로 떨어져야지. 원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얘도 이 변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각선의 중심으로 떨어져야지. 네. 자, 내가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하려면 이렇게 내려 수세발을 내리 꽂으면 얘가 밑변의 대각선의 중심으로 떨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하면 얘도 2분의 a야. 네. 그럼 이제 이 녀석은 h가 되겠지. 네. 그럼 내가 k번째 사각형이 필요하니까 k번째 원기둥은 이렇게 돼서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각기둥이. 네. 그러면 내가 k번째니까 내가 한 칸의 크기가 n분의 h잖니. 네. 그러면 결국 이만큼에서 내가 k번째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런 게 k가 있으니까 네. 이만큼의 길이는 n분의 kh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얘기야. 네. 그럼 난 이만큼의 길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얘를 t라고 놓으면 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여야 되는 거지. 닮은비에 의해서. 그래서 t라는 녀석을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t 대 2분의 1 a는 맞지? 네. 요거니까 n분의 kh 대 맞아? 네. h가 될 거고 약분 처리하시면 될 거고 맨 앞에 앉아. 저 통 치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 우리는 t라는 녀석은 2분의 1 a 곱하기 n분의 1이 될 거고 t는 2n분의 a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얘기야. 네. 그럼 결국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사각형의 면적은 당연히 얘가 요만큼의 길이인 거니까 네. 한 변의 길이는 얘를 2배 하는 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n분의 a 곱하기 n분의 a 얘가 밑변일 거고 곱하기 높이가 n분의 h가 되겠지 이렇게. 네. K는 선생님 k는 안 적은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이제 얘가 n의 세제곱분의 k제곱에 a제곱에 h인데
이걸 가지고 시그마 계산할 거잖아. 그러면 시그마 계산하면 n의 세제곱분의 AH는 그냥 두시고 시그마 K가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하고 얘가 이렇게 다 없어지면서 3분의 1로 처리가 될 거지. 그러면 3분의 1 a제곱 h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우리가 3분의 1 a제곱 h라는 그 뭐야 공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부피 공식을. 얘들아 다 잘 나왔어? 잘 나왔니? 윤희가 알려주고 있어. 이거 지우개 좀. 한영이 나왔냐? 오케이. 아까 그렇게 하니까 잘 나왔어? 응. 아주 그냥 너는 왜 늦게 왔어? 뭐? 이게 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응? 이렇게 밤새 했다고? 이씨. 자 봅시다. 이해됐어? 이따 따로 설명해 줄게. 봐봐. 이번에는 우리가 구분 구족법을 계속 이렇게 시그마 계산하고 다 계산하니까 너무 버겁잖니?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된 걸 우리가 극한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급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얘를 이제 구분 구족법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얘를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보자고.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너희한테 계속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선생님이 너희한테 그 시그마의 성질하고 극한의 성질, 리미트의 성질을 할 때 항상 너희한테 같이 설명해주는 성질이 하나 있지. 그게 인테그랄의 성질이었지. 그게 정적분의 성질. 그럼 내가 정적분에 대한 인테그랄 성질을 할 때 인테그랄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라고 항상 얘기해주지? 그치? 시그마하고 리미트가 합쳐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하고 리미트를 그냥 뭘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인테그랄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리미트하고 시그마하고는 그냥 인테그랄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정적분에서 그러니까 구분구조법에서 요거하고 요 녀석은 내가 그냥 인테그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뒤에 있는 요 녀석을 뭘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냐면 얘를 우리가 함수로 바꿔주셔야 돼. 왜냐면 인테그랄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니까 함수가 들어가니까 내가 쟤를 함수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자, 그 함수로 바꾸려고 했을 때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 일단 함수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내가 어떤 함수 이제 내가 얘를 인테그랄 바꾸고 내가 이 뒤쪽을 dx 이렇게 만약에 바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요 안에 있는 녀석은 함수가 분명히 x로 되어 있는 함수여야 돼. 그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녀석 중에 일부를 x로 바꿔줄 생각인데 x로 바꿔줄 녀석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셔야 되는 거냐면 n분의 k라는 녀석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녀석을 x로 바꿔주셔야 돼. 알겠지? 야, 우리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dx가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인 거잖아. 맞지? 저 dx가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인데 우리는 그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을 만들려면 분명히 저 x라는 녀석은 분모에 n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 그래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x라는 녀석이 n을 안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될 수 없어? 아주 작은 변화량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 저 x는 반드시 분모에 n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시그마의 주인공이 누구니? k인 거잖니. 그러면 이 전체에서 보면 사실 n은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니까 되지만 변수는 누가 변수인 거냐면 k가 변수야. k에다 1, 2, 3, 4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지금 k가 변수인 건데 내가 만약에 이 k라는 녀석을 없이 다른 녀석만 여기다 딱 갖고 와서 x라고 만들어 놓으면 이 x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야. 맞잖아요. 내가 여기 k가 아니라 여기에 내가 뭐 그냥 h 이런 녀석을 갖다 집어넣으면 저 녀석은 n분의 h는 그냥 상수야. 그러면 x가 변수 처리가 안 된단 말이지. 따라서 우리는
이 x라는 녀석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면 분모에는 n이 있어야 되고 분자에는 k가 있는 이런 녀석을 반드시 x라고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가 곱해지건 어떤 숫자가 더해지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n분의 k가 없는 상태로 x를 잡으면 걔는 아주 작은 변화량을 만들 수도 없고 변수 처리도 안 되는 거니까 이 x라는 녀석이 될 녀석은 반드시 n분의 k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 n분의 k 자체를 x라고 놔도 좋고 n분의 ak 이런 녀석을 x로 놔도 좋고 n분의 ak 플러스 b다 이런 녀석을 x로 놔도 좋아. 그지?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x로 놓는 게 좋고 얘를 x로 놓는 게 좋고 얘를 x로 놓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런 녀석을 n분의 k로 놔야 되는데 절대적인 규칙은 반드시 얘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저기 있는 저 녀석을 봤더니 제가 이렇게 보인다? n의 세제곱이니까 n의 제곱 곱하기 n이라고 바꿔주시고 저 위에 k제곱 곱하기 r제곱 h 파이가 있는데 나는 그렇다면 요만큼을 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x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n분의 k라는 녀석을 x로 바꿔놓고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이 x의 제곱이 됐으니까 여기에 뭘 쓸 수 있냐면 여기 dx는 아직 없는 상태겠지? 자, 여기 있는 녀석을 내가 x의 제곱으로 써줄게. x의 제곱에 n분의 1 곱하기 r제곱 h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맞지? n분의 k를 x로 놨으니까 x의 제곱에 n분의 1의 r제곱 h 파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태야. 아직까지 정적분은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뒤에 이제 내가 이 x라는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뒤에 dx가 와야 되는데 dx는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라 그랬거든. 그지?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어서 봐봐. 우리는 이 k에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원래는 k가 변수인 거였으니까 그래서 k에다 내가 1, 2, 3, 4 집어넣어 보면 k가 1일 때는 n분의 1이고 k가 2일 때는 n분의 2이고 k가 3일 때는 n분의 3이니까 결국 우리는 이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야. 맞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아주 작은, 얘가 아주 작은, 얘가 아주 작은 변화량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만큼씩 변하고 있지? n분의 1, n분의 이렇게 변하고 있지. 그치? 그리고 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아주 작은 변화량이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은 아주 작은 x의 변화량 저 dx를 구하는 방법은 내가 x로 변형한 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x로 변형한 요 식에다가 1 넣고 2 넣은 다음에 그 차를 구하시면 걔가 dx야. 그게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라는 얘기야. 내가 만약에 x를 n분의 5k다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n분의 5가 되고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n분의 10이 되지. 그럼 이 차이가 얼마지? n분의 5지. 그러면 우리는 이 n분의 5를 뭐라고 잡는다는 얘기야? dx로 잡겠다는 얘기야. 좋아. 그럼 나는 여기 이제 이 n분의 1을 이 녀석에서 n분의 1을 뭐라고 잡을 수 있어? dx로 잡을 수 있어. 자, 한번 정리해서 적자. x의 제곱에 r제곱 h 파이에 dx가 됐어. 아직은 정적분이 아니야. 여기에 아래끝하고 윗끝이 와야 되는데 이 아래끝하고 윗끝도 사실은 이 x라는 녀석의 범위여야 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x라는 녀석을 n분의 k라고 잡았는데 이 k라는 녀석은 1부터 n까지 변하고 이 n은 무한대로 가는 중이야. 맞지? 그러면 이 x의 가장 작은 아래끝은 가장 작은 값일 거 아니니?
가장 작은 값은 k에다 1을 집어넣은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즉 아래 끝은 k에다 1을 집어넣은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되는 거니까 아래 끝은 0이야. 됐어? 위 끝은 가장 큰 값이어야 되니까 얘가 가장 큰 값이 되려면 k가 얼마일 때야? n일 때야. 내가 여기다 n을 집어넣은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얼마지? 1이지. 그래서 저 녀석을 정적분으로 바꾸면 얘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앞쪽으로 빠질 수 있으니 r제곱 h파이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세제곱의 dx를 계산하시면 r제곱 h파이에다가, 아이고 마음속에 벌써 적분을 해버렸어. 곱하기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3분의 1에 r제곱 h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런 녀석이 나오면 바꿀 수 있어. 그지? 바꿀 수 있어.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연습을 할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저 구분구적법이 나왔는데 쟤를 시그마 계산해갖고 다시 극한 계산해갖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더군다나 잘 생각해봐. 지금 요 녀석은 우리가 시그마 k 제곱 관련이 있고 나중에 뭘 하면 시그마 세제곱이 될 거고 k 세제곱이 될 거고 혹은 적당한 녀석으로 나오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저기에 삼각함수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 막 여기 일반항 자리에 삼각함수 같은 게 들어가 있어. 그럼 시그마 계산 어떡하지? 배운 적 없지? 그럼 너희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못해.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쟤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고등과정에서 얘를 계산할 수 있는 녀석만 주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사실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녀석이 들어가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계산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이 나오면 정적분으로 바꿔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구분구적법을 지금부터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할 거야. 봐봐. 문제를 풀면서 바로바로 그냥 설명을 해줄게. 얘가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녀석을 x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다 보여줄게요. 자, 자 봅시다. 필수 예제 3번을 보시면요. 자, 필수 예제 3번을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 n분의 3에 2에 1 플러스 n분의 3k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얘 갖고 뭘 계산해달래? 얘를 정적분으로 바꿔달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요게 지금 n분의 k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저는 그냥 n분의 k만 x라고 둘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저는 그냥 n분의 3k라는 녀석을 x라고 두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1 더하기 n분의 3k 자체를 내가 x로 둬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n분의 k를 내가 x라고 놨으니까 요만큼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1 더하기 3x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인테그랄로 바뀔 거고, 얘하고 얘는 인테그랄로 바뀔 거고, 요 녀석은 n분의 k만 x로 바꿨으니까 함수는 2에 1 더하기 3x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k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사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k라는 녀석이 지금 1차식이지. 그럼 얘 무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지. 그러니까 그냥 n분의 1, 즉 n분의 2 k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차를 뭐라고 쓰겠다는 얘기야? dx로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n분의 1 자체를 dx로 바꿀 거니까 여기 3이 있고 여기 n분의 1이 있는 거네. 그러면 3은 그대로 두시고 n분의 1만 dx로 바꾸겠다.
아래 끝, 밑 끝 결정하셔야 되니까 이 K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시면 0으로 가죠. 이 n에다가 이 K에다 n을 집어넣은 다음에 무한대로 보면 어디로 가지? 1로 가죠. 그래서 요 녀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요 녀석을 적분하면 2에 1 플러스 3x에 0부터 1까지인 거니까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맞아? 다시 이번에는 요만큼을 x로 잡아보겠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는 만나면 뭐가 되는 걸 거고 인테그랄이 되는 걸 거고 얘가 통으로 x로 바뀌니까 얘가 2에 1 플러스 x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n분의 3씩 커지게 되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이 n분의 3을 통째로 dx라고 바꾸고 내가 여기다 1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0이야. 0이야. n을 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야? 3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녀석을 정적분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얘가 2에 1 플러스 x에 0부터 3까지고 그럼 2에 4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결국 같은 말이야. 그지?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을 뭐라고 놓겠다고? x라고 놓겠다고. 그럼 인테그랄에 x가 될 거고 여기다가 내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씩 커지지? 똑같아. n분의 3씩 커져. 맞잖아? 그럼 저 앞에 있는 n분의 3을 내가 뭐라고 놓겠다? dx라고 놓겠다. 내가 여기 k에다가 1을 넣은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 처리가 될 거니까 얼마 남을 거고 1 남을 거고 내가 여기 k에다 n을 넣은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없어진 다음에 1 더하기 3이 될 테니 얘가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뭐야? 얘를 빼먹었네. 자 그래서 2의 x에 1부터 4까지니까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n분의 k만 x로 놔도 좋고 n분의 3k를 x로 놔도 좋고 이만큼을 x로 놔도 좋은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너희 얘네 지금 인테그럴로 바꾼 다음에 뭐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인테그럴로 바꾼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근데 만약에 이거 요거 위에 x가 아니라 1 플러스 3x가 남거나 이것처럼 1 플러스 x가 남거나 이러면 너희 뭐 해야 되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을 하셔야 돼. 함수 자체가 합성함수잖아.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요만큼을 통으로 뭐 하는 게 좋다? x라고 치환하는 게 가장 수월하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풀 거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 옆에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자, 이번에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 있고 옆에 우리한테 뭘 줬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준 거지 않니?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k 세제곱 맞니? 그럼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좀 뭐가 이상하다 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잖니?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있지? k 세제곱이 있으니까 n 4제곱분의 1 중에 3개는 안쪽으로 집어넣고 하나는 바깥에 둬. 상관없잖아. 근데 내가 얘를 식을 변형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의 세제곱분의 k 세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니까 x의 세제곱 잡고 이 두 녀석이 뭐가 되는 거고 인테그랄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n분의 1, n분의 2 이렇게 변해가니까 이 n분의 1이 dx가 되는 거고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될 거고 n을 넣은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1이 될 테니 결국 우리는
이걸 계산하는 거랑 같아서 답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급수 계산해보시면 얘가 뭘로 떨어지는 거냐?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n 플러스 1에 뭐가 되는 걸 거고 제곱이 될 거고 n의 4제곱이 될 테니 얘가 더 쉬운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치? 극한 계산에 가면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죠. 예전엔 이거 참 많이 나왔었다 시험에. 예전에 미적분 문제가 한 11문제 12문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될 때는 얘가 참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죠.